옛날에 비해 소변을 잘 볼 수 없어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서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자꾸 깨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일상에 막대한 불편감을 주는 전립선 비대증, 과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립선이 남성 호르몬의 누적으로 인해 점점 비대해지는 질환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만한 경우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진 전립선이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누르면 소변을 볼 때마다 아프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거나 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해 환자분께서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하십니다. 이를 오래 방치하면 방광의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까지 줄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50세 전후로 배뇨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국제전립선 비대증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한 다음에 이를 모두 더한 점수에 따라 전립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 검사라고 하시면 보통 직장에 직접 손가락을 집어넣어 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생각하셔서 큰 거부감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검사를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오시면 일반적으로 3가지 검사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는 PSA 검사라는 혈액 검사로 혹시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전립선 암은 아닌지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손가락 두께 정도의 검사 기구를 항문을 통해 삽입해서 전립선과 방광 그리고 주변 부위의 영상들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치료법 또한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역동업 검사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속도와 흐름을 보고 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분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방광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3가지가 필수적인 검사이고 필요에 따라서 내시경이나 직장 수지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치료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약물은 알파 차단제로 배뇨가 원활하도록 괄약근과 요도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입니다. 워낙 널리 쓰인 약인 만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지만 드물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거나 사정할 때 정액이 방광으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의와 상담 아래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5-ARI, 5-알파 환원 요소 억제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탈모약인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파 차단제가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지 못하는 데에 비해 5-ARI는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거나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와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콜린제입니다.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주는 약으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는 빈뇨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증상에 따라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조절에 한계가 있거나 더욱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 수술입니다. 사용하는 장비와 방법에 따라서 홀랩, 튜브, TURP 등으로 구분되지만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전립선을 육안으로 관찰하며 요도를 막고 있는 비대해진 전립선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 수술입니다. 전립선이 많이 커진 경우 내시경으로 제거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설령 제거를 해도 공간이 너무 크게 남아서 배뇨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로봇을 이용해 문제가 되는 전립선의 대부분을 박리해 제거합니다. 수술 시간 또한 내시경이었다면 4-5시간이 걸릴 것을 1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만큼 환자분의 번거로움 또한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술들은 모두 그 효과가 검증된 수술이지만 2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역행성 사정입니다.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 약 80에서 90%까지 발생한 만큼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께 반드시 설명드리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이 발생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정할 때 쾌감이 사라진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생전 처음 겪는 증상에 어색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작용에 대해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하신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실금입니다. 지혈을 할 때 사용하는 전기적 자극이 영향을 미쳐 수술 직후 일부의 환자에서 약간의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소마취 수술입니다.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전립선 결찰술과 PAE라고 하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는데요. 유로리프트의 경우 특수한 금속실을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을 눌러서 유도를 확보해주는 수술이고, PAE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작은 금속공으로 틀어막아 전립선을 괴사, 위축시키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전신마취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 만성질환자, 심장이 안 좋은 환자분에게 권장드리고 있으며 즉각적인 효과를 얻고 싶은 경우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시는 경우에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께 전립선 일부를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드는 수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을 제거해도 몸에 문제는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은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기능 외에는 제한적인 역할만 하는 기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더 이상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자의 활동성을 문제로 문제가 되는 전립선을 내버려둘 필요는 적습니다. 다만 드물긴 하지만 30대, 40대에도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은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의 경우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약물 치료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킨 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대부분 수술 후 1, 2주 뒤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은 회음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장기간 앉아있는 경우 쪽으로 앉아있거나 압박을 주는 자세 등입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수술 후에도 꾸준하게 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오랜 기간 자주 타는 경우 회음부에 지나친 자극으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술이랑 카페인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야뇨, 즉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9시 이후에는 가급적 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팔메토와 같은 영양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먹어도 괜찮은가요?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영양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약품인 만큼 부작용도 적지만 그만큼 효과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별도로 섭취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 불편함을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빨리 쾌적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